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네, 80일 만에 드디어 교문이 열렸습니다. 등교 첫날 오랜만에 친구와 선생님을 만난 고3 학생들은 기쁨 반, 걱정 반이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으로 눈코 뜰 새 없었던 고3의 등교 첫날을 이윤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아침 8시 마스크를 쓴 고3 학생들이 하나둘 학교로 들어섭니다. 선생님들은 교문 앞까지 나와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이고, 얘들아. 그래. 반갑다. 설레고 기쁘기도 한데 코로나가 아직 안정이 안 돼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등교하자마자 가장 먼저 실시하는 발열 체크.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 한 명 한 명 꼼꼼히 체온을 체크하고 37도 이상일 경우 다시 한번 발열 체크를 합니다. 교실 곳곳엔 코로나19 안내 수칙과 방역 물품이 자리했습니다. 짝꿍 대신 1m씩 떨어져 앉아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받습니다. 학생 수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의 경우 실험실 등 특별실로 이동해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은 다시 한번 교실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급식실로 이동합니다. 학급별로 배식 시간을 분산하고 한 줄로만 앉거나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둔 채 식사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저희 반에서 확진자가 나올까 봐 혹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제가 아픈 건 상관이 없는데 제 아이들이 아프면 아이들이 이제 고3이니까 더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입시 일정도 꼬이고. 우려했던 쉬는 시간 학생 간 거리 두기가 거의 지켜지지 않는 데다 보급된 방역 물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열 나지도 않는데 열 난다고 삐 가려요. 한 38도까지 찍혀요. 맞아요. 38.8도, 38.9도 이렇게 아까 나왔어요. 저희 반에서는 4명 정도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등교 수업. 다음 주부터는 고1, 2 학생들이 격주로 등교할 예정인 가운데 등교 수업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조기령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의 매입을 비롯해 시 소유 미술품의 관리 부실과 라이트월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데 주민 소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조기령 시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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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충주시민연대가 조기령 충주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법과 조례가 규정한 시의회 승인 없이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고 징계 조치해야 하며 조기령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면 스스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이와 함께 지난 총선에서 불거진 시소유 미술품 관리 부실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과 허가 취소로 갈등이 계속되는 충주 라이트월드 사태도 조 시장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령 시장을 시장 직위에서 배척하는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지만 주민 소환의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는 옛 한전연수원 매입 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에 대해 충청북도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리쇼어링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까지 탈중국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충북이 이런 기업들 유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주에서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EMT가 중국 모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9년까지 10년 동안 4,500억 원을 투입해 충주 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을 건립합니다. 장기적으로 양극재 분야 세계 톱5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충주에서 생산을 하면은 1시간 내에 고객이 다 이렇게 가까이 있게 돼 있고요. 또 수출을 하면 평택이나 한까지 거기가 도로가 새로 돼 있어서 EMT는 기존 양극재 원료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공장에는 도민 5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충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전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그 2차 전지 업체가 직접 산업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히 이번 투자 협약은 코로나19로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된 이후 처음 성사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중국에 진출에 따라 높아진 미국의 규제 장벽을 피해 우회 수출로를 마련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FTA 체결이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조차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탈중국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수도권의 산업 폐기물을 비롯해 전국의 산업 폐기물이 충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충남이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인데 특히 당진 지역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산폐장을 반대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됐는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 기자입니다. 18개 당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당진시청에서 산업 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산폐장이 성문 국가산업단지와 송산 일반산업단지 두 곳에 잇따라 건설되면서 엄청난 환경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진에 있는 두 개의 산폐장은 토양 오염뿐 아니로 바로 인근에 있는 바다에 침출수가 흘러가면은 해양 오염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심각한 사태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20만 제곱미터의 성문산단 산폐장은 185만 톤을 매립할 수 있는데 성문 방조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630만 톤 매립 용량의 송산산단 산폐장은 바다와 1.5km 떨어져 있지만 농수를 통해 해안가까지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산폐장 건설 지점이 갯벌인데 지하 30m 이상 터파기를 해 수맥을 통한 오염도 우려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전국의 산업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어 정체를 알 수 없는 독성 폐기물 반입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단지에는 매립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의 허점으로 인해 전국 산업 폐기물을 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진시는 민간 합동 감시기구를 구성해 폐기물 반입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산폐장 건설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산단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매립장하고 소각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국가 산단이나 일반 산단을 아예 유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처럼 최근 충남 지역 곳곳에서 산폐장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공업체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과밀화로 인해 앞으로 충남 지역에 산업 폐기물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박 씨를 물고 온 강남 갔던 제비, 그 강남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비는 인도네시아였는데 이번에는 필리핀이었습니다. 무려 10,000km에 달하는 거리를 날아 돌아왔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경남 밀양에서 특수 그물로 제비를 안전하게 붙잡습니다. 지난해 취재진과 연구팀이 위치 추적 장치를 매달아 날려보낸 녀석입니다. 월동지인 강남으로 갔다가 기적처럼 제 둥지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꾸준하게 자료가 축적된다면 의미는 그 경로 파악을 장치에 저장된 날짜별 위도와 경도 좌표를 지도에 표시해 봤습니다. 오키나와 열도를 따라 날아 내려가더니 필리핀 루손섬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비들의 강남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이어 올해는 필리핀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경남 밀양이라는 같은 지역으로 날아오더라도 강남은 각기 다르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소율이 얼만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로 그 40% 정도의 제비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낸 셈이 되는 거죠. 지난해 미확보됐던 제비들이 돌아오는 이동 경로도 올해 국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필리핀에서 10월부터 1월까지 머무르고 2월에 대만, 중국 남부지방을 거쳐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는 경로까지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달걀보다 가벼운 16g의 제비가 하루에 150km 이상, 전체 이동거리만 9,100km에 이릅니다. 작년에는 얻을 수 없었지만 월동지에서 번식지인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경로가 필리핀에서 대만을 지나서 중국의 남부지방 그리고 서해를 건너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스테리였던 제비의 이동 경로 등이 국내 최초로 밝혀지면서 길고 험난한 여정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절기소만인 오늘은 모처럼 만에 파란 하늘이 드러나며 공기도 쾌적했습니다. 오늘까지는 한낮에도 선선했지만 여름의 문턱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내일부터는 조금씩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23도 안팎을 보이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마스크만 아니라면 숨쉬기는 참 좋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내일도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이번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데요. 그동안 미뤄두셨던 세차나 빨래는 마음 놓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충북의 대표 명소인 청남대, 대통령 별장으로 쓰이다가 국민에게 개방된 곳이죠. 이 청남대 안에는 전직 대통령 동상 등의 기념물이 조성돼 있는데요. 지난 14일 충청북도가 전두환 노태우 씨의 동상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3일 충북 5.18 민중항쟁기념사업회가 충북도청에서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 동상의 철거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지금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죠? 네, 맞습니다. 5.18 40주년을 앞두고서 관련 단체 등에서 비판 여론이 사실은 비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속하게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뭐 지금의 시대적 흐름하고 좀 맞춰서 신속하게 결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시의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좀 살펴보면 늦어도 7월 달 내에는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철거하겠다는 결정이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막 검토하고 결정을 한 건데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요? 우선 충북도에서는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 소지가 있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철거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뭐냐? 이거는 말 그대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연금의 지급이라든가 경호 또 어떤 비서진의 어떤 보좌라든가 그 외에 돌아가셨을 때 국립묘지의 안장 등이 전부 다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안에는 이 예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예우를 박탈시키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을 받아서 퇴임하는 경우,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 형사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외국에 도피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예우를 박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실상 현재도 다른 예우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그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어떤 대통령 기념 사업이나 이런 것들 역시 지원돼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네, 예우가 박탈된 사람을 기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네, 판단이었군요. 사실상 이건 약간 그 국민 감정에 좀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법률의 위반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현재 국민 감정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대통령으로서의 기념할 만한 국민적 감정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부분이 유지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국민적 감정을 기초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예우 박탈된 사람을 기념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법률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감정에 의해서 이제 박탈하는 것이 맞다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재판 중인 또 전직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명박 이제 대통령인데 앞으로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고 3심 판결이 확정이 돼서 예우가 박탈이 되면 똑같은 이 전례에 비추어서 동상이나 여러 기념물들이 철거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권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동상을 철거하는 직접 근거로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을 들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 사업이 그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상을 철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집권의 과정의 문제가 상당했잖아요. 12.12 사태, 5.18 그리고 노태우 같은 경우도 군부정치 연장선상에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국민 여론에 의해서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더 맞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형사처벌이 확정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단지 재임 중에 다른 것들을 훨씬 더 잘못했다는 측면이라서 설치 당시 합법했는데 만약에 그 근거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철거될지 말지는 또 당시의 상황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철거를 한다 보면 그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공과 사를 뭐 명확히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또 이제 그때 가봐서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노태우, 전두환 씨의 동상과 여러 기념물들 철거 결정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좀 과한 결정이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있어요. 두 분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청남대 결정에 대해서? 우선 이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근거한 어떤 조치는 아니다. 네. 이거는 좀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에 전제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다 또는 그렇다, 그래야 한다 이런 규정이 이런 선상에서는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역사 의식을 공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이고 많은 국민들을 학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여론이 강하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남대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우선 관광지이고 또 하나는 역사를 기념하는 곳이다라는 어떤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이다라는 의식도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대통령, 바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기념, 어떤 추억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옳고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라도 보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성격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동상의 철거 자체보다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어떤 설명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김 변호사님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특정한 일이 있었고 잘못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거나 이렇게 가기보다는 사실은 뭐 철거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청남대에 설치된 그 두 동상 같은 경우 사실은 관광으로서 긍정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돼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그 동상이 있지만 다른 사실들이죠.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12.12 사태 같은 전제 사실들이 정확하게 나열이 돼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놓여진다면 뭐 좋지 않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5.18 이제 이틀 전이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는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5.18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돼야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또 논의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자는 법률이 계속 발의가 됐는데 통과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엔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5.18 행사를 하면서도 사뭇 분위기가 달랐죠. 이유가 바로 총선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굉장한 어떤 분위기가 좀 현재와는 사뭇 달랐는데요. 그 덕분에 21대 국회에서는 이 관련 법들이 드디어 통과가 되는 것이냐 이런 기대감이 높은데요. 좀 안타깝게도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는 바로는 미래통합당에서 그렇게 원하는 만큼 지금 민주당에서 원하는 만큼 진상규명이라든가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강한 권한을 주는 이쪽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쪽으로 아직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연 이번에 법이 통과될 것이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불어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거와는 달리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분위기적으로 좀 당위가 좀 형성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고 하는 절대 과반이죠. 177석이죠.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 다툼은 권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 당위라는 측면을 가지고 어느 정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능성이 좀 높게 보시는군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청남대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씨의 기념물들이 청담내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는 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기념물들이 좋은 의미의 상징적 의미만을 부각시킨 것, 특정 단체나 개인이 하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희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장치를 같이 둬야 된다. 특히 지금 우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할까요? 아직까지 그 피해자들이나 당사자들이 원하는 정도 겪었던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지만 그런 부분들,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관여할 수 있다면 반드시 객관적으로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들, 따라서 가서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고 이렇구나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충청북도가 이제 청남대에서 동상을 철거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근데 이 동상이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 2015년에 이제 청남대에 설치를 한 건데요. 그래서 설치할 때 이미 예우가 박탈된 사람의 동상을 설치를 결정을 한 것은 너무 조금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위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떤 잘못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동상이거나 이렇진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데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비판을 피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도 이 두 대통령의 어떤 문제점, 잘못된 행적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관계도 명확해지지 않았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당시에도 분명한 선으로 다가오지 못한 게 아니냐, 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청남대가 이제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제 세심한 고민들이 또 필요해 보이는데요. 청남대가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네, 청남대가 장소적으로 훌륭한 관광지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됐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앞서 얘기해 왔던 것들, 관광지로서 너무 상징적 의미만 부여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사실들을 같이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서 보고 느끼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지금도 충청북도에서 100주년 기념 사업이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주요 인사들이죠. 이승만, 김구 선생 등에 대한
동상이나 기록물 전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슬픈 역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 전시를 좀 했으면 바람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네, 권 변호사님요. 뭐 비슷합니다. 이 청남대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설명을 해주는 관광 안내하시는 분께서 사실은 이 기념관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정확한 사실과 팩트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아픈 과거에 대해서 적시하고 분명히 설명을 한다면 훨씬 더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육의 공간이자 관광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아픈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네. 중요한 얘기죠.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네. 변호사나 저나 그런 기념물 설치를 뭐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긍정하라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의 그런 안 좋은 또 그런 아픈 역사를 만회하기 위한 그 역사를 직시하기 위한 여러 그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2차 네.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량 학살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면서 유대인만 한 600만 명 정도가 살해됐고요. 그다음에 비유대인을 포함하면 한 9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장들을 적극적으로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금 최초의 수용소 같은 다하우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네. 자료 전시관과 소극장, 학살 장면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박물관으로 사용돼 있고 우리가 대부분 익히하는 아우슈비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보존함으로써 가는 순간 처참했던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고 교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상 철거 가지고 너무 논란을 할 것은 아니다. 다른 사례가 충분히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